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청소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12, 17세의 미접종자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와 일상 회복의 지속을 위해 12, 17세 청소년 접종을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습의 장이자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며 미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만큼이나 아이들의 교육 손실과 정서적인 부담,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먼저 접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는 성인보다 소아청소년 연령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우리보다 먼저 접종을 실시한 이스라엘의 사례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의 2차 접종을 마무리하던 8월경 20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이 전체 확진자의 40%까지 높아진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소아청소년의 중증 위험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청소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17%가 입원 치료를 받고 위중증 환자가 11명 발생하였습니다.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또한 매우 드물지만 다기관 염증 증후군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셋째, 예방접종의 감염과 중증 예방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군으로 지난 7월에 접종을 완료한 고등학교 3학년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낮은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고 수능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16, 17세의 경우는 2차 접종률이 60%대로 올라가면서 최근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12, 15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집단 발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17세의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접종군의 코로나19 발생률은 2차 접종 완료군의 25배가 높았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 예방 효과는 96.1%, 위중증 사망 예방 효과는 100%였습니다. 또한 최근 2주간에 코로나19로 확진된 12, 17세의 확진자는 3,220명입니다. 이 중에 접종 완료자는 5명, 0.2%에 불과하고 99.8%는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불완전 접종자였습니다. 방역 상황이 악화된 현재에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미접종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접종의 이득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특히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 질환,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도가 2배, 사망 위험도는 약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의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접종 준비에 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접종 시행 전에 연구 용역을 통해 국외 접종 사례 분석, 그리고 감염과 백신 분야의 전문가 자문, 학생 학부모의 인식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교육부, 질병청, 전문가의 회의 등을 검토해서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안전접종에 대해 협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12, 17세의 청소년의 접종자 이상 반응 신고율은 10만 명당 277건, 약 0.28%로 19세 이상 성인보다는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 이상 반응이며 성인에 비해 중대한 이상 반응 신고 비율은 낮고 일반 이상 반응 신고 비율은 비중이 약간 높았습니다. 12, 17세 접종자에서 아나필락시스는 총 12건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모두 회복하였습니다.
심근염, 심낭염의 경우는 현재까지 27건이 이상 반응으로 신고가 되었고 현재 8건을 조사한 결과 5명이 진단이 확인이 되어서 현재는 회복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세에는 접종이 이미 완료된 상황인데요. 총 41건의 의심 사례가 신고되었고 심근염, 심낭염에 대한 진단 정확성, 적합성에 대한 조사 결과 23건이 확인되어 모두 회복된 상황입니다. 또한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상 반응 신고 비율도 낮아지는 경향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다른 백신처럼 불가피하게 접종 후에 발열, 주사 부위의 통증,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드물지만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과 같은 이상 반응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우려를 잘 알기에 교육계, 의료계와 함께 안전한 접종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상 반응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은 물론 의료비 지원 등을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기관과 날짜를 지정하여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을 하시면은 이틀 후부터 접종을 하실 수 있으며 12월 20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도 접종 기관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증가하였고 청소년의 확진, 입원, 위중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3 접종 그리고 12, 17세의 접종을 진행하면서 96%라는 감염 예방 효과를 확인하였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매우 드물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소년들의 건강 보호와 등교 등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층 3차 접종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위중증 사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접종 인구는 7.4%에 불과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57%가 미접종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 후에 3, 4개월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감소하여 접종군에서도 돌파가 하며 미중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에 관련해서는 3차 접종 관련해서는 외국의 3차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의 발생률은 1, 2차 접종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3차 접종 이후의 이상 반응의 신고율은 0.12%로 낮은 신고율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접종을 받으시고 3개월이 경과한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12월 중에 3차 접종을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국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국내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서 받으신 1, 2차 접종력을 등록한 외국인은 해외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방역 패스로 활용하실 수 있고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증명서와 신분증을 집참하고 보건소를 방문하여 접종을 등록하고 3차 접종도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방역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3차 접종에 적극 나서주시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12월 중으로 3차 접종을 모두 마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2, 17세 청소년 여러분도 사전 예약과 당일 방문을 이용하여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접종력에 관계없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자주 환기하기 등의 기본 방역 수칙도 충실히 지켜주시고 불효불급한 사적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부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엄중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청소년 접종과 관련해서 학부모님, 학생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의학 전문가, 정부 당국자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 착석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접종은 지난 7월, 8월 여름 고3 학생 접종부터 시작해서 95% 이상 높은 참여가 있었고 또 긴 시간 노력해온 대입 수능을 안전하게 치러낸 바가 있습니다. 지난 9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권고 이후에 현재 약 50% 절반가량의 학생 학부모께서 접종에 참여하셨습니다. 아직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절반의 학생과 학부모님께 최우선으로 이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학생들과 학생의 안전, 건강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세 분의 전문가들, 방역 당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를 생각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시간에 제약이 있지만 청소년 백신 접종의 이익과 위험에 대해서 또 무엇보다 걱정하는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설명해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는 시간, 예방접종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이재갑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참석했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답변 드릴 질문은 질병청 1339 콜센터 그리고 국민소통단을 통해서 받은 학부모, 학생의 질의이고 출입 기자단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는 학생, 학부모 질문에 우선 답하고 이후에 출입 기자단 또 현장 기자분들 질문에 순서대로 답하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도 질문에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국민 질의부터 드리고 전문가분들의 답변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은 감염이 되어도 대부분 무증상이라는데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왜 꼭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청소년 감염이 무증상이나 경증이 많은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미 뭐 잘 아시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제 7월 이후에 올해 7월 이후에 델타 변이의 유행 이후에 전반적인 유행 양상이 사실 많이 바뀌었는데요. 특히 젊은 층에서의 중증 환자 발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에서도 이제 무증상 경증 환자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 중증 환자가 실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이미 9명의 중증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한 소아에서도 사망자가 오늘도 뭐 영유아에서 1명 사망한 거로 들었는데 한 3명 정도의 이미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소아청소년에서 이미 발생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델타 변이 유행 이후에 이런 위중증 환자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위중증 환자의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 이후에 입원율도 지금 현재 많이 증가되고 있는 측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델타 변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이런 소아청소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코로나19 감염에서 안전하지만은 않다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부분들은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감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하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 사례가 우리나라도 이미 11증례가 있고 미국만 해도 이제 뭐 보고된 증례 한 200여에 대한 보고들을 보게 되면 동반되는 심근염이라든지 또한 동반되는 장기나 이런 데 염증으로 인해서 치료 기간도 상당히 길어지고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아이들이 보냈다는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들이라서 아이들이 코로나의 감염 자체로도 고통을 받지만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도 상당히 고통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아에서의 감염이 증가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리게 되면 학교 수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또한 최근에 이제 아이들의 사망례들을 보게 되면 기저질환에 있는 아이들이 사망하는데 아이들의 유행이 적었다면 그 안에서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도 같이 보호가 되는데 아이들의 감염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중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라든지 심장질환 또는 이제 면역 저하하는 아이들의 그런
아이들한테도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아이들의 감염 자체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한테도 실제로 가족 간의 전파 사례를 통해서 전파되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이런 공중보건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소아에서의 예방 접종은 상당히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예방 접종 효과 부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방 접종률이 그래 가장 높은 18세 고3들 같은 경우에 94% 이상의 예방 접종이 됐는데 보시면 감염률이 아직까지 예방 접종이 많이 되지 않은 12에서 15세에 비해서 월등히 낮은 것들이 보이고 특히 16세, 17세도 현재 예방 접종률이 상당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한 40%에서 한 60%, 16세, 17세 60% 정도 예방 접종을 시행을 했는데 이미 12에서 15세보다 반 이하로 발병률이 줄어드는 게 보여서 아이들에게 예방 접종했을 때 아이들의 그런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는 게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